오늘은 4월 5일, 벌써 4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또 5일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어머니께서 물론 대소변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러려니 합니다만 두 번이나 실수를 하셨어요. 다행히 침대는 시트만 좀 오염이 되고 이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옷은 뭐 엉망이 됐죠. 그러나 시트 약간만 오염이 되고 시트 그 아래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좀 덜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도 뭐 흔치 않은 일인데 아침에 실수하고 또 저녁 무렵에 실수하고 그래서 정말 어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어머니 그 엉망진창,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그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디를 먼저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똥으로 범벅이 된 어머님의 몸과 그 옷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저도 막 똥이 묻죠, 몸에. 처음에는 캄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7년 되다 보니까 이거 뭐 해봤자 별로다. 뭐 1시간이면 거뜬하다. 이런 이제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심한 그 대소변 실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이불 밑에 요 시트, 옷 범벅이 되더라도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세탁기가 일단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목요 어머님 시켜드리는데 옷 준비하고 따뜻물 보일러에 데워서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굉장히 추워요. 일반 주택은. 그래서 미리 따뜻한 물로 이렇게 공기를 좀 적시죠. 그것까지 해서 30분이면 끝납니다. 어머님 자체의 목욕은. 그래서 일단 어머님 변기에 앉혀놓고 안 넘어지겠다 해놓은 다음에 침대 정리에 들어가죠. 침대 정리하는데 한 10분 걸릴까요? 맥시멈. 이제 이불하고 요는 이제 밖으로 꺼내서 똥 건더기가 묻은 것은 바로 세탁기에 못 집어넣죠. 그래서 칫솔로 전부 칫솔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트 깔고 이불 딱 정리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난장판에도 10분이 안 걸립니다. 어차피 빨래는 세탁기에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세탁기 욕조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계, 그것이 뭔 거니 이제 칫솔로 해가지고 똥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손빨래를 한 번은 합니다. 비누칠 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죠. 지금 어머님이 간이 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칫솔질로 대변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국소적으로 똥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세탁기에 집어넣죠. 이거 하는데 10분. 어머님 몸 뭐 옷 준비하고 뭐도 뭐 다 준비하는데 30분. 그 다음에 침대 시트 하는데 10분.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몸도 똥으로 이제 옷도 똥으로 범벅 됐을까 합니까? 그것도 10분. 10분이면 돼요. 그거.
사실상 이렇게 손빨래를 제대로 하면 10분 더 걸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손빨래는 완벽히 하되 완전히는 아니요. 좀 한다고는 하되 완벽히는 못 합니다. 대신 세탁기를 2번 돌려요. 제가 똥 묻은 옷은 한 번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간단히 샤워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욕실 정리하고 이거는 10분. 그래서 1시간이면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하던데요. 제 경험상. 그래서 어제는 그냥 그랬길래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하고 바로 그냥 기본 우리 그 메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밤에도 또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데 어머님 씻게 된 것은 관계는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설사가 아니가 아니라 물덩이 물덩. 이 설사는 하나가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동은 소화장애죠. 소화장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아니 어제 아침에 그렇게 크게 실수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물기가 많은 그런 변을 보셨길래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아침에 좀 식사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람이 본능으로 위에 음식물에 차면은 거부하게 되는데 어제도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뭐 이렇게 뭐 소화 기구 장애 근데 입술이나 목공이나 이런 거 이제 어머님이 퇴화하셔 가지고 거부를 하세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전 식후에 산보를 하고 혈체 산보를 근데 어제 혈체 산보도 여유 있게 했는데 밤에 또 물동을 싸시길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좀 너무 과하게 내가 드렸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3분의 1 공기만 드렸습니다. 이게 소화기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제 어머님 소화기관이. 그래서 조금 어제는 물동을 2번 쌌기 때문에 탈수 이온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소화기관들이 좀 쉬게끔 3분의 1 공기만 드리고 주무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마침 그 상추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오후에 비가 오니까 제 마음이 아주 흐뭇했어요. 상추 씨를 진즉 사가지고 어디다 이것을 뿌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10일 지나가지고 못 심었는데 이러다가 때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심었죠. 서울에 있는 동생이 요즘 전쟁이다고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제 택배를 또 몽땅 보내왔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 없습니다. 난리면 좀 더 사람들이 침착해지고 좀 이렇게 암중모색하면서 어디를 가야 하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놈이 가는 걸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빠 생각해서 보낸 건 좋은데
그렇게까지 난리 피울 일은 아닙니다. 또 근다고 해서 무랑태수같이 현재의 시국을 그냥 수수방관할 것도 아니죠.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시장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벌써 한 달째 아닙니까? 이게 문제죠. 이것은 분명히 보통 시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돼버렸어요.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최소한 노랑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서민들은 지금 난리법석을 피는데 그래도 대통령이시니까 진득하니 이렇게 길을 헤쳐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비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당한 정석 플레이인가 하는데 별도 문제지만 일단은 시각은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구석에 앉아서 7년째 가족요양 하는 놈이 뭘 그렇게 네가 이재명을 논하고 시국을 논하냐.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제가 좀 책임으로부터 덜 부담이 있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상도 제가 표현하기로는 아마 히틀러 이후로 최고 비상인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2번에 걸쳐서 당선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윤석열이가 당선된 것과 조금 흡사한 면이 있어요. 결론은 일종 사고죠. 민주주의의 사고. 전통적인 민주주의 사고로 보자면 윤석열이나 트럼프는 안 나왔어야 돼요. 예선에서 걸러졌어요. 자체 당 경선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경선도 통과하고 또 대선 결선에서도 이겼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굉장한 사고입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주의의 위기죠. 이게 총칼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총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민주주의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학습된 자정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총으로 싸우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해도 쉽게 진압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중국도 천안문 때 일반 검증이 됐고 지금 이란도 검증이 됐잖아요. 미국은
뭐 논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뚫었잖아요. 어떤 한계를 뚫었어요. 뭘로? 목숨으로. 피와 목숨으로 뚫었습니다. 그 한계를. 그 뚫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뚫지 못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어떤 단일 민족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단일 공동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틀러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를 미국에 현재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시스템을 뚫고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 그 독립전쟁을 저희는 학교 때 미국 혁명이라고 배웠거든요. 또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대다수 학생들은 왜 미국이 독립이 혁명이냐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역사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대다수 학생들은. 저 또한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건 혁명이었어요. 예. 우리가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세계 3대 혁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프랑스 혁명이죠. 그러나 미국 혁명도 어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정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런 민주주의적인 보편적 이념이 지금 미국에서는 없어요. 헌법은 있는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트럼프를 관세해서 제도를 걸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미국 그 트럼프 핵심 멤버 중에 지금 몇 명이 사표를 쓰면서 지향을 하긴 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도 12.3 내란 때 몇 명 관둔분 계시죠. 그러긴 한데 결정적으로는 필드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지향을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사실 저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에너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 위기가 트럼프 자체도 위기지만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향후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트럼프가 파면당하고 혹은 뭐 저격 이런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말을 하자면 저격 당하더라도 미국이 현재의 미국 의식 수준으로 봐서는 제2, 제3의 트럼프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앞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만약에 임기까지 연착륙한다면 미국은 희망은 없어요. 저 공중 분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50개 나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스스로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무너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마치 윤석열이가 알면서도 계엄을 발표하듯이 윤석열이가 그러잖아요. 계엄은 통치권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윤석열이가 사법심 합격했던 그 당시에도 그 이론은 예전에 있었다. 지금은 똥개도 안 물어가는 이론이라고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교과서에. 근데 그래도 뭐 보결로 들어갔다 어찌했든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그 이론을 알죠.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내 재판 과정에서도 계엄은 통치권이다. 통치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죄라는 말은 이미 그 50년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헌법책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일부 극우적인 헌법학자들은 반대를 했지만은 국내든 국외든 전부 다 대통령 권력의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물론 한시적으로는 외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외의를 봐주나 결과적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 통제를 받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 50년, 6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저러고 우긴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성이 안 차요. 날마다 술 먹고 뭐 오후에 출근하고 그걸 몇 년을 하는 사람이 뭘 머리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12.3 경험이 내란 고전적인 그 경험 이론으로 봤을 때 조건에 해당 안 된 줄은 모르겠습니까? 알죠. 나 자기 시각으로 맞춰가는 그래야 자기 분이 풀리고 욕심에 차니까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은 많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 뭐 경험을 떠나서 우리가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승부사적 기질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만은 그 승부사적 기질이 인류 보편적인 그 이성적인 사유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0.001%의 확률에 기대어서 큰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 사무 방식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저 제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임기 채우기 전에 둘 중에 하나예요. 푸틴처럼 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먼 일이 나서 파면을 당하든가 지가 사형을 당하든가 이 두 케이스 하나입니다. 지금 초기는 안 끝나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근데 그 나라가 그런 속된 말로 또라이가 대통령 하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면 관계는 있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저러니까 상당히 우리 삶에 다이렉트로 지금 영향이 옵니다. 뭐 주식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새벽 5시 40분인데 지금 뇌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트럼프 언행을 정확히 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비상식으로 봤다면 그건 정말 다행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혹은 우리에게 운이 좋으면 트럼프가 파면되거나 저격당까지 세상은 요동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신복들이 이제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데요. 급기야는 참모 총장까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것은 지금 자충수를 두른 거죠. 트럼프가. 이미 제어가 안 된다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인생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상황이면 제어가 안 돼요. 이미 나사가 풀렸습니다. 미국 현재 행정부의 나사가 풀렸어요. 뭐 대법원 재판도 이미 이제 의미가 없고요. 문제는
미국 시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물론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약하죠, 그게.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가혹한 총칼 앞에서 얼마나 미국 시민들이 저항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는 동일한 민족의 그 수년 동안 내려온 외국의 어떤 압력이나, 특히나 몽고나 일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압력에 분연히 일어섰던 그런 DNA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그 압도적인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도 목숨으로 한가했던 그런 피냄새가 아직도 진동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저런 것은 세 발의 피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프랑스는 더 있다고 봐요. 그 피냄새가 아직도 프랑스에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상당히 좀 그런 거 있는데, 좀 역사적인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부족하죠, 미국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세계적인 어떤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가치와 이념을 으로 해서 그 수백 년 살아온 그런 공동체와는 좀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설칠 것이고, 그러면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에까지 차고 넘칠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알 일도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은 트럼프란 단어가 뉴스에 오르내리는 동안에는 상당히 평온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 조그만 20평 아파트 안에서 어머님과 몇 년째 살아왔고 앞으로 또 살 계획이기 때문에 내 텃밭에서 부식 나오고 또 내 국민연금 나오기 때문에, 막말로 국가가 어려워서 기초노령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끄덕 없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지구에 저는 또라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신의 의지이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한 번씩 전 또라이들이 나와서 뭔가 지구인에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신의 의지가 있지 않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시민이 트럼프 총괄 앞에 2명, 제가 알기로는 2명이죠. 학살당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란, 레바논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세 발에 피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는 트럼프 지금 저것이 어디로 튈지 분명히 튑니다. 100%예요. 그것은 그린란드로 튈지 쿠바로 튈지 막말로 북한으로 튈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해요. 깜짝 놀랐죠. 예.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 짜고 치는 대련을 하자 하는 건 묵시적인 신호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시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주변 그 이민족 그 자치성이라나요? 거기에 저렇게 가혹한 탄압을 하고 역사를 날조해도 트럼프 한 발도 안 합니다. 푸틴이 별짓거리도 한 발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나 앞으로 할 때 너희들 한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트럼프 이전의 미국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은 완전히 달리 행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 이후에 다시 뭐 민주당 정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한 번 이 맛을 들었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있으나 예전처럼 세계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민주당의 정권 잡아야 되는데 다음에 트럼프 같은 성향이 고당에서 또 나온다면 그때 제가 살았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힘들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구는 돌아가겠죠. 신의 의지니까.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세상이 난리인데 주식 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과거에 주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돈도 없어서 주식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몇십 조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주식 거래 돈을 보자면 그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국민 소득이 4만 불도 안 된 이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꽉 차 있는데 객장의 거래 금액이 수십 조가 된다는 것은 과거에 주식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삶 자체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한다 그러면 주식이 오르고 또 폭격 오면 주식이 내리고 그것도 몇십 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 시대관이에요. 이게 자기 이익에 맞냐 트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성찰은 전혀 하지 않고 조그마한 슬픔에 울고 조그마한 기쁨에 웃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짝 보면 트럼프가 어떤 인간인지 뭐 10시에 담아
그러면서 계속 말 흘리죠. 뭐 이라크에서 뭐 휴전하자고 연락이 왔다. 뭐 2-3주 내에 관둔다. 이때부터 조짐이 발생했죠. 역시나 다를까 10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무슨 놈의 종교는 종교입니까? 반대로 갔잖아요, 상황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돈을 벌어서 돈이 많을 수는 있어요. 물론 저런 자가 돈을 벌 수밖에 있는 미국의 제도가 굉장히 문제고요. 일단은 더더군다나 저런 자가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설치되니까 참, 아니 세상에 어떤 사유를 거쳐야 광급 쓰레기 봉투를 다 매점 매석을 합니까? 아,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돈으로 못 샀어요. 시민들이 그냥 일반 뭐 그냥 비닐봉투 넣어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이거 국가에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요? 돈 주고 살라 해도 나라에서 제공한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니까 신문지에 싸서 버리던 일반 감정 비닐 봉지에 싸서 버리던 버렸어요. 국가가 그 사람을 법률을 의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쓰레기를 주워 버리라고 해야지. 안 주워 버리라고 하면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트럼프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올라서 재료가 없어 못 만들었다 한들 그런 상황이 되면 국가는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면서 매점 매석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의식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전쟁은 매점 매석 해가지고 버티는 전쟁입니까? 그게 지금이 6.25 전쟁입니까? 네, 재밌어요 아주. 제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새벽에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는 정말 다행히 수록군 윤석열이가 다행히 물러나게 돼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건방지게 제가 평하기를 정말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지금 5부제에서 지금 2부제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2부제 해야 돼요. 아니 더 나가서 개인 차량을 아주 불가피한 사업용에는 못 몰게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제 말이 들려서 세상이 조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신이 사람을 만들 때 딱 하나 실수한 거 있어요. 이것은 신이 의도적으로 실수한 것 같은데 이 욕심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빛보다 빨리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게 문제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저 고삐 불린 욕심이 얼마나 우리 이 지구를 망가뜨린가에 대해서 정말 곰곰이 임상 실험하는 그런 생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아주 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까지 온 지구상의 뉴스를 도배를 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미국 국민의 의식 수준으로 봐서는 제2 트럼프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같이 조금 청소년부터 그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한계를 꿰뚫어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또 우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예. 말이 많았네요. 이제 어머님 주무시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전에 청소를 조금 더 하고 하루를 좀 맞이해야겠습니다. 해가 곧 뜰 것 같네요. 동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